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가스기능사 기출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가스기능사 시험은 다른 기능사 시험과 달리 계산 문제가 조금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계산에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도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또 일단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계산 문제 잘 못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평균 60점을 넘어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힘내서 함께 보겠습니다. 1과목 가스 안전관리 30문제인데요. 1번 가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준. 임시사용 기준 항목이 아닌 것입니다. 가스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기준 항목 1번 공급의 이익. 자, 공급의 이익, 이게 뭐죠? 이거는 결국 영리성을 말하는 거죠. 영리성. 자, 우리 가스 공급은요, 이거는 공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스공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이익 여부는 이거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요런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또 가스 공급 시설을 사용할 때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이것도 기준이 됩니다. 4번, 도시가스 수급 상태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필요한지 여부. 자, 결국 가스 공급 시설의 임시 사용 기준은요, 공익입니다. 공익이지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나 영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보기에 독성 가스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것과 가장 약한 것. 자, 일단 상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상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가장 약한 것부터 한번 볼까요? 뭐가 가장 약해 보입니까? 자, 암모니아죠. 우리 뭐 소변 이런 거 떠올리면 되겠죠. 암모니아가 가장 약하다. 그래서 니은이 가장 약합니다. 그럼 여기서 독성이 가장 강한 것 뭘까요? 이것은 황화수소입니다. 황화수소. 따라서 D가 답 2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LC50 돼 있죠. LC50. LC가 뭐냐면 이것이 반수치사 농도입니다. 반수치사 농도. 자, 이것을 LC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피실험 대상이 있을 때, 자, 이걸 투여를 했을 때 절반가량 죽을 수 있는 농도를 LC50이라고 합니다. 3번, 가연성 가스의 발화점. 이 발화점이란 말은 공기 중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발화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온도. 스스로 연소, 불에 탄단 말이죠.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온도가 발화점이에요. 이 발화점이 낮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1번, 압력이 높을수록 발화점 낮아집니다. 산소 농도가 높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탄화수소란 말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이루어진 화물을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탄화수소의 탄소수가 많을수록 발화점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4번에 화학적으로 발열량이 낮을수록이 아니고 높을수록, 발열량이 높을수록 발화점은 낮아진다.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 각 가스의 품질검사 합격 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수소. 수소는 99.0이 아니고 98.5입니다. 98.5% 이상. 산소는 98.5가 아니고 산소는 99.5% 이상이에요. 기억면 1번, 2번 다 틀렸고요. 3번 아세틸렌은 98.0% 이상. 3번 답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스가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죠. 답은 3번이에요. 5번. 자, 이제 5번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은 패스해 주세요. 0도시에서 10리터 밀폐된 용기 속에 32g의 산소가 들어있다. 온도를 150도로 가열하면 압력은 약 얼마가 되는가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PV는 M분의 WRT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적용하면, 자, 답은요 2번입니다. 3.47. 자, 우리 ATM을 기압이라고 그러면 돼요. 3.47 기압이에요. 자, 좀 어렵죠. 어려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별도로 나중에 이런 계산 문제만 뽑아서 한 강좌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2번. 6번, 염소에 다음 가스를 혼합하였을 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가스입니다. 그러면 염소에 뭘 더하면 위험해집니까? 수소입니다. 답은 2번.
7번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 배관을 해저에 설치하는 경우에 기준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배관은 해저면 밑에 매설합니다. 맞고 2번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교체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3번 배관은 원칙적으로 다른 배관과 수평거리로 30m.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20m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30m 이상, 30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4번 배관의 입상부, 자 들어가는 입구죠. 입상부에는 방호시설을 설치해야죠. 그렇죠? 설치한답니다. 설치한다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답은 4번이에요. 8번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 중 비가연성 가스의 저장 탱크는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지진 영향에 대한 안전한 구조로 설계해야 됩니까? 자, 이것은 1000세제곱미터입니다. 답은 3번. 9번 압축 도시가스 이동식 충전 차량 충전 시설에서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가스 누출 검지 경보장치 설치 위치입니다. 그럼 어디겠습니까? 주변이죠. 주변. 펌프 주변, 압축 설비 주변, 압축가스 설비 주변, 그리고 개별 충전 설비 본체는 요 내부가 돼야 돼요. 외부 되면 안 되죠. 내부. 따라서 답은 4번. 10번 흡수식 냉동 설비의 냉동 능력 정의입니다. 자, 이것은 2번 한번 볼까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이별량. 이별량이란 말은 영어로 해볼까요? heat input. 이별량이란 말은 공급된 열량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별량 6640kcal를 1일에 냉동 능력 1톤으로 봅니다. 흡수식 냉동 설비의 냉동 능력 정의는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이별량 6640kcal를 자 1일의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1번 폭발 범위. 폭발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공기 중의 폭발 범위는 산소 중의 폭발 범위보다는 좁습니다. 산소 중의 폭발 범위가 훨씬 넓어요. 2번 공기 중 아세틸렌 가스의 폭발 범위. 자, 이것은 4에서 71이 아니고 이것은 2.5에서 81%입니다. 2.5에서 81%. 3번 한계산소 농도치 이하에서는 폭발성 혼합가스가 생성된다 되는데 이하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한계산소 농도치 이상에서는 폭발성 혼합가스가 생성됩니다. 4번 고온 고압일 때 폭발 범위는 대부분 넓어지죠. 답은 4번입니다. 12번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연부와 전련 전선과의 이격거리, 떨어진 거리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해야 되죠? 이건 10cm 이상입니다. 답은 1번. 13번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된 고압가스 냉동 제조시설의 안전밸브는 얼마마다 작동 압력을 조정해야 합니까? 자, 이거 왜 이러겠죠?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답 3번입니다. 14번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플레어 스택의 설치 기준. 플레어 스택은 뭐죠? 가연성 가스를 정하여 연소시킬 목적으로 설치된 굴뚝입니다. 굴뚝. 자, 이건 굴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에서 굴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굴뚝에서 1번 파이로트 버너를 항상 점하여 두는 등 플레어 스택, 이 굴뚝에 관련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2번 긴급 이송 설비로 이송되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한다. 이걸 바로 대기로 방출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것은 플레어 스택에서 안전하게 연소를 시켜야죠. 연소. 대기 방출이 아니고 연소시켜야 됩니다. 긴급 이송 설비로 이송되는 가스를 연소시켜서 그리고 대기로 방출해야 되겠죠. 그냥 바로 방출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플레어 스택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이 다른 제조시설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합니다. 4번 플레어 스택에서 발생하는 최대 열량의 장시간 견딜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자, 이거는 충분히 상식으로 풀 수 있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긴급 이송 설비로 이송되는 가스 바로 대기로 방출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플레어 스택에서 연소를 시켜야죠. 그렇죠?
연소시켜서 대기로 방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5번 액화석유가스 판매 시설에서 설치되는 용기보관실, 용기보관실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틀은 겁니다. 1번 용기보관실에는 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란 말은 검사하고 확인한다 이런 말이죠. 검사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검사해서 알아내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체형이 아니고 분리형입니다. 분리형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합니다. 답 1번. 2번 용기 보관실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폭발을 방지하는 방폭구조로 합니다. 3번 용기 보관실에는 누출된 가스가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용기 보관실의 구조에 따라 환기구를 갖추고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곳에는 강제 통풍 시설을 설치한다. 맞죠? 4번 용기 보관실에는 용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1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6번 20kg LPG 용기 내용적. 내용적이란 말은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 저장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을 내용적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충전상수 C는 2.35입니다. 그러면 내용적, 자, 내용적을 우리가 V라고 하는데 V는 W 곱하기 C입니다. W는 이런 무게, C는요? C는 뭐겠습니까? 여기 있네요. 충전상수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공식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은 여기 보니까 숫자 20, 그 다음에 숫자 2.35.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죠? 20하고 2.35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눈치껏 보니까 이 두 개를 곱하는 거구나. 20하고 2.35를 곱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우리가 보통 어떤 수학식이 나오면 그게 이제 전제가 되는 조건으로 숫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 수학을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들은 이 두 개의 숫자 설마 더하기가 시험에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곱하기 아니면 나누기. 자, 내용적 V는 W 곱하기 C입니다. W는 무게, C는 충전상수. 그러면 20 곱하기 2.35 하면 47입니다. 7번 독성가스 용기를 운반할 때 보호구를 갖춰야 되죠. 그럼 이 보호구는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갖춰야 되죠. 그래서 그 차량의 승무원수의 상당한 수량.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8번 가스보일러 안전사항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이에요. 1번 가동 중 연소상태 화염 유무를 수시로 확인. 맞죠? 2번 가동 종지 후 노내에 잔류가스를 충분히 배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보일러 내에 잔류가스가 있는지 충분히 배출해야 됩니다. 3번 수면계 수위는 적정한가 자주 확인합니다. 4번 점화 전에 연료가스를 노내에 충분히 공급하면 이거는요, 역화의 원인이 되죠. 역화란 말은 불꽃이 역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불꽃이 역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착화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폭발의 원인, 역화의 원인이 되어서 결국 폭발합니다. 그렇죠? 폭발하게 돼요.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19번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기준 중 하청과 병행하여 배설하는 경우로서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1번 배관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춘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합니다. 맞고 2번 매설 심도는 배관의 외면으로부터 1.5m가 아니고 2.5m입니다. 2.5m 이상 유지합니다. 3번 설치 지역은 하상은 하천의 바닥을 말합니다. 하상이 아닌 곳으로 합니다. 4번 배관 손상으로 인한 가스 누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그 배관에 유입되는 가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합니다. 답은 2번. 20번 LP 가스, 이걸 우리가 줄여서 LPG라고 하죠. LPG 액화석유가스입니다. LPG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1번 중간 밸브 개폐는 서서히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사용 시 조정기 압력은 적당히 조절 아니죠. 적당히 조절하는 게 아니라 연소기의 사용 압력과
연소기의 사용 압력과 일치해야 됩니다.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기 압력은 연소기의 사용 압력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완전 연소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하고 연소기는 급배기란 말은 뭐냐면 안으로 보내거나 밖으로 뽑아내는 것을 급배기라고 합니다. 급배기가 충분히 행해지는 장소에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죠. 답은 2번. 21번 도시가스 매설 배관 주위에 파일 받기 작업 시 손상 방지를 위해서 유지해야 할 최소거리는 수평으로 30cm 답은 1번입니다. 22번 액화 독성가스 운반 질량이 1000kg 미만 이동 시 휴대해야 할 소석회란 말은 뭐냐면 수산화칼륨을 말해요. 칼륨이 아니고 칼슘입니다. 자, 소석회는 수산화칼슘을 말하는데 이 수산화칼슘은 몇 kg 이상이어야 됩니까? 자, 이것은 20kg 이상입니다. 답은 1번. 23번 고압가스를 지급하는 자가 용기 안전점검 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번 도색 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검사 기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텍터의 변형 여부 확인. 자, 이걸 법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이거는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프로텍터의 변형 여부 확인이 아니고 부착 여부 확인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밸브의 개폐 조작이 쉬운 핸들 부착 여부 확인입니다. 답 3번. 24번 도시가스 도매 사업 가스 공급 시설 기준. 자, 옳은 것이에요. 1번 고압의 가스 공급 시설은 안전구역 안에 설치하고 그 안전구역의 면적은 1만이 아니고 2만입니다.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2번 안전구역 안의 고압인 가스 공급 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다른 안전구역 안에 있는 고압인 가스 공급 시설의 외면까지 20m가 아니고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자, 우리 숫자들을 외워주셔야 돼요. 3번 액화천연가스의 저장 탱크는 그 외면으로부터 처리 능력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압축기까지 30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3번 답입니다. 4번 2개 이상의 제조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 가스 공급시설은 그 외면으로부터 그 제조소와 다른 제조소의 경계까지 10m가 아니고 20m입니다. 20m 이상 거리를 유지합니다. 답은 3번. 25번 가연성 가스의 폭발 등급 및 이에 대응하는 본질 안전 방폭 구조의 폭발 등급 분류 시 사용하는 최소 점화 전류비 자는 어느 가스의 최소 점화 전류를 기준으로 할까요? 자, 이것은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답은 1번. 26번 수소의 성질 옳지 않은 겁니다. 수소는요 열전도도란 말은 뭐냐면 내부에서 열을 전달하는 정도를 나타낸 값을 열전도도라고 하는데 열전도도가 크다. 수소는 열전도도가 큽니다. 1번 틀렸고 2번 열에 대해서 안정하고 3번 고온에서 철과 반응합니다. 4번 확산 속도가 빠른 무치. 자, 냄새가 나지 않는 기체입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27번 용기 종류별 부속품 기호로 틀린 겁니다. 자, 부속품 기호는요 요거는요 알파벳 요 앞글자를 잘 보세요. AG라고 돼. A가 뭡니까? 아세틸렌 AG는 아세틸렌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액화소유가스를 뭐라 그랬죠? LPG라고 그랬잖아. 자, LPG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저온 용기 또는 저온 용기. 자, 우리가 저온이란 말을 영어로 해볼까요? 영어로 하면 뭐죠? low 아닙니까? low. 그러니까 L이 먼저 나와있죠. TL이 아니고 LT입니다. LT. 그죠? 그래서 low temperature. 자, 저온이란 단어, low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낮다, 아래,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TL이 아니고 LT. 그 다음에 4번 압축 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부속품 되어 있는데 우리 압축한다. 이걸 영어로 해볼까요? 프레셔 아닙니까? 프레셔. 그죠?
프레셔라고 하죠. 그럼 P가 나와야죠. PG 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28번 공기 액화 분리장치 폭발 원인이 아닌 것입니다. 1번 액체 공기 중에 아르곤은 이거 안전한 거예요. 아르곤 흡입이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오존 O3 오존이 흡입되면 그러면 폭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공기 취입구로부터 아세틸린이 혼입되면 폭발 원인이 됩니다. 또는 질소 화물의 혼입 이것도 폭발 원인이 되고, 그리고 탄화수소 압축기용 윤활유 분해에 따른 탄화수소가 생성되어도 폭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29번 고압가스 충전 용기를 운반할 때 운반 책임자 동승 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 가연성 압축가스는 300 세제곱미터. 자, 요때부터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야 됩니다. 2번 조연성 액화가스는 요거는요 6,000kg 이상일 때 운반 책임자를 동승시켜야 돼. 그러면 5,000kg에서는 동승시키지 않아도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독성 압축가스 저거 100세제곱미터. 그리고 독성 저기 압축이 아니고 액화입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독성 액화가스는 이거는 1,000kg. 자, 그럼 이걸 오타라고 생각합시다. 오타라고 생각하고 그럼 답은 2번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30번 다음 중 폭발 범위의 상한값이 가장 낮은 가스입니다. 자, 그러면 폭발 범위의 상한값을 한번 써볼까요? 암모니아는 28%, 프로판은 9.5%, 메탄은 15%, 일산화탄소는 74%입니다. 그러면 상한값이 가장 낮은 것은 프로판가스. 답은 2번. 자, 그리고 이제 2과목 가스장치 및 기기 15문제입니다. 1번 고압가스, 자 1번이 아니고 31번 고압가스 배관 재료로 사용되는 동간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동간을 떠올려보세요. 자, 우리 가공성이 좋죠? 그리고 열 전도율이 큽니다. 적다가 아니고 크죠? 그 다음에 시공이 용이하고 내식성이 큽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2번 자동 절체식 일체형 저압 조정기의 조정 압력. 자, 우리 조정 압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출구 압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압력은 2.5에서 3.30 kPa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3번 수소가스 분석법으로 가장 적당한 겁니다. 수소가스 분석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팔라듐관 연소법. 답은 1번입니다. 34번 터보 압축기의 구성이 아닌 것인데, 터보 압축기에서 임펠러, 디퓨저, 증속 기어 장치, 터보 압축기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피스톤은 이거는 왕복 동식 압축기에 필요한 부분이에요. 터보 압축기가 아니고 이것은 왕복 동식 압축기입니다. 압축기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35번 피토관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유속. 자, 피토관이 뭐죠? 피토관은 L자형 관입니다. L자형 관을 말하고요. 그리고 18세기 프랑스의 피토가 고안한 관인데, 이것은 뭐냐면 흐르는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의 비행 속도를 측정할 때 피토관을 사용해요. 그러면 피토관을 사용하기에 적당한 유속은, 자, 이것은 초속 5m입니다. 답은 4번. 5m/s. 초속 5m 이상. 답은 4번입니다. 36번 수소를 취급하는 고압 장치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탄소광 있죠. 탄소광. 자, 이 탄소광은 저압 용접 용기의 재료입니다. 탄소광은 저압 용접 용기의 재료이기 때문에 1, 2, 3 다 틀렸고, 4번에 18/18 스테인리스광.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보는 냄비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크롬 바나듐광. 자, 이게 수소를 취급하는 고압 장치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
37번 원심식 압축기 중 터보형의 날개 출구 각도입니다. 이것은 90도보다 작습니다. 답은 1번. 38번 압력 변화에 의한 탄성 변위를 이용한 탄성 압력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탄성 압력계. 근데 여기 보세요. 플로트식, 브루동간식,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있는데 이게 플로트가 뭐죠?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플로트. 이게 뭐죠? 이거는 부력을 이용한 장치. 플로트란 말이 둥둥 떠다닌다 이 말이거든요. 부력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자, 압력 변화에 의한 탄성 변이를 이용한 탄성 압력계는 브루동간식, 벨로우즈식, 다이어프램식. 따라서 플로트식은 아닙니다. 답은 1번. 39번 액면 측정 장치가 아닌 것입니다. 자, 먼저 1번 임펠러식. 자, 우리 임펠러식은요, 이걸 액면계란 말을 안 쓰죠. 이건 유량계입니다. 유량계. 임펠러식 유량계. 자, 우리 수도 계량기에 임펠러식 유량계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면계가 뭘까요? 액면계는 외부에 장치를 해가지고 내부의 수위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로 만든 관 있죠. 이것을 액면계라고 해요. 액면계. 자, 근데 우리 임펠러식은 이거는 유량계입니다. 그리고 유리관식, 부자식, 퍼지식 전부 액면 측정 장치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40번 나사 압축기에서 로터의 직경이 150mm, 로터의 길이가 100mm, 회전수가 350rpm, 이론적 토출량. 자,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거 계산 어떻게 할까요? 자, 만약에 이게 힘든 사람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넘어가면 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론적 토출량 V. 자, V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V는, 자, 로터 형상에 의한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로터의 지름. 자, 이 지름이란 말은 직경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죠. 직경, 지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렇게 선을 껐죠. 이걸 직경이라고 합니다. 직경이 바로 뭐죠? 지름이죠, 지름. 그 다음에 지름의 제곱 곱하기 로터의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분당 회전수입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한번 써봅시다. 자, 먼저 개수 0.476 곱하기, 자, 지름 150mm죠. 0.15의 제곱 곱하기 길이 100mm니까 0.1 곱하기, 자, 분당 회전수 35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약 얼마 나오죠? 0.37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40번 문제, 모르겠다. 자, 이거 공식 외우기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패스하면 됩니다. 패스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1번 아세틸렌의 정성시험. 정성시험이란 말은 시료 중에 어떠한 화학 종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조사하는 시험을 정성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세틸렌의 정성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은 질산은입니다. 질산은. 답은 1번. 42번 정압기를 평가 선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특성. 자, 먼저 정특성, 동특성, 그리고 유랑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압력 특성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 43번 액화 석유가스 소형 저장 탱크가, 자, 여기도 보니까 계산 문제 나오겠네요. 외경 1000mm, 길이 2000mm, 그리고 충전 상수 0.0325, 온도 보정 계수 2.15. 이때 자연 기화 능력. 자, 우리 자연 기화 능력은,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숫자들 있죠. 여기 있는 숫자들 다 곱해줘요. 곱해주고, 자, 숫자들 있잖아. 숫자들을 다 곱해준다. 숫자들을 다 곱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숫자 4개를 다 곱해줘요. 다 곱해주고 어떻게 하냐면 12,000으로 나누어 줍니다. 자, 이게 있는 숫자를 다 곱하고 12,000을 나눠준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럼 답은 11.2가 나와요. 자연 교환 능력. 계산기로 한번 또 들어보세요. 44번 가스 누출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가스 누출 자동 차단기의 구성 요소는 제어부, 검지부, 차단부, 중앙통제부 이런 건 없죠. 답 2번. 45번 다음 중 단별 최대 압축비를 가질 수 있는 압축기. 이게 왕복식입니다.
왕복식. 왕복식은 소음이 심하고 부피가 크지만 압축비가 최대입니다. 그 효율이 좋죠. 답은 2번. 자, 이제 세 번째 과목 가스 일반 15문제가 되겠습니다. C3H8 이게 뭐죠? 자, 이거를요 영어에서는 프로페인이라고 그래요. 프로페인. 근데 우리는 프로펜이란 말보다는 독일어로 프로판, 자, 프로판가스, 프로판이란 말 많이 쓰죠. 그러면 프로판 비중이 1.5, 그리고 20m 높이 앞 옥상까지의 압력 손실. 자, 이제 우리 압력 손실을 구해야 됩니다. 자, 압력 손실을 구하는 공식 한번 해볼까요? H는 해가지고 압력 손실은 1.293에다가 S 빼기 1 곱하기 H입니다. 자, S가 뭐냐면 S는 비중, H는 뭐겠습니까? 높이.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1.293에서 비중이 1.5라 그랬죠. 1.5 빼기 1 곱하기 높이 20m죠. 저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 보입니까? 어때요? 자, 답을 계산하면 자, 12.9가 나오겠죠. 답은 1번입니다. 47번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의 상태식을 만족시키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48번 다음 중 유리병에 보관해서는 안 되는 가스입니다. O2 뭐죠? 산소. 산소는 유리병에 보관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Cl2 이게 염소죠. 염소도 유리병에 보관해서 됩니다. 근데 세 번째 HF 이게 바로 불화수소. 불화수소는 이거는요 유리를 부식시킵니다. 자, 유리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유리병에 보관해서는 안 되겠죠. 4번에 Xe 이걸 제논. 자, 제논도 유리병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 49번 황화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무색의 기체로서 유독하죠. 2번 공기 중에서 연소가 잘 됩니다. 그리고 3번 산화하면 주로 황산이 아니고 유황이죠. 유황이 생성된다. 답 3번. 4번 현각물질 원료의 제조 시 사용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 1번 일산화탄소 가연성 가스 맞죠? 근데 질소는 불연성 가스입니다. 질소는 불연성 가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 에탄, 4번 에틸렌 맞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나프타의 성상과 가스에 미치는 영향 중 포화값 각 의미에 대해서 잘못 나타낸 겁니다. P는 파라핀계 탄화수소 맞습니다. P. O는 올레핀계 탄화수소 맞고 N은 나프텐계 탄화수소 맞는데 그런데 A가 뭐겠습니까? A는 이거는 아로마입니다. 아로마는 이걸 지방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방향계 또는 방향계 탄화수소. 방향계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아로마계 탄화수소 이렇게 부릅니다. 답은 4번. 52번. 자, 이것도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25도씨의 물 10kg 대기압 하에서 비등시켜 모두 기화를 시키는데 몇 킬로칼로리 열이 필요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단 물의 증발 잠열은 540kcal per kg. 그러면 25도씨의 물 10kg을 100도씨의 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물로 만드는데 필요한 열량. 자, 100도씨 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게 10kg이죠. 10 곱하기 100 빼기 25도 해서 자, 750kcal가 됩니다. 750kcal. 자, 그럼 이제 물 만들었죠. 물로 만들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것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들어야 되죠.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물의 증발 잠열이 540kcal per kg. 540이에요. 그러면 10kg을 물의 증발 잠열 540을 곱해주면 그러면 5400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53번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는 같은 분자수를 가진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답 3번. 54번. LP가스의 제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LP가스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원유를 정제해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석유 정제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고, 그 다음에 석탄을 건류한다. 석탄 건류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을 석탄가스라고 해요. 석탄가스. 답은 3번. 4번.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분해 공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거 LP가스입니다. 답은 3번. 55번. 가스 연소와 관련하여 공기 중에서 저마운 없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최저 온도. 이게 뭐죠? 발화점입니다. 답은 2번. 56번. 아세틸렌 가스 폭발의 종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아세틸렌 가스 폭발은 산화폭발, 분해폭발, 화학폭발 세 가지 있죠. 근데 중합폭발은 시아나수소의 폭발을 중합폭발이라고 해요. 답은 1번. 57번. 도시가스 제조 시 사용되는 부치제 중 THT의 냄새는 석탄가스 냄새입니다. 석탄가스 냄새. 자, 우리 마늘 냄새는요, DMS입니다. 마늘 냄새는 DMS. 그리고 양파 썩는 냄새는 TBM이에요. TBM. 58번.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수주 280cm는 0.28kg 제곱센티미터하고 같습니다. 맞고요. 2번. 1kg 제곱센티미터는 1kg 제곱센티미터는 수은주 760이 아니고 735.7입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읽죠? 요걸 밀리미터 머큐리, 밀리미터 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 mmHg 요거를 밀리미터 수은, 밀리미터 머큐리가 수은이죠. 그래서 760이 아니고 735.7입니다. 답 2번. 3번. 160kg 제곱 밀리미터는 16,000kg 제곱 센티미터하고 같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1atm, atm을 기압이라고 있습니다. 1기압은 1제곱센티미터당 1.033kg의 무게와 같죠. 틀린 것은 2번입니다. 59번. 불회온. 자, 불회온 성질입니다. 1번 불연성, 2번 무색 무치, 3번 증발잠열이 크죠. 적은 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냉장고에 냉매로 사용됩니다. 증발잠열이 크면 냉매로 사용돼요. 그럼 4번. 가압에 의해서 액화되기 쉽죠. 답 3번. 60번. 다음 중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자, 이거 이제 F라 되는데, 이 F가 뭐죠? 요게 화씨입니다. 화씨. 자, 화씨. 그 다음에 여기 R은 뭡니까? R은 랭킨도라 그래요. 랭킨도. 난시온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랭킨도. 자, 이거는 우리가 섭씨라고 하죠. 섭씨. 그 다음에 K는 절대온도.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전부 섭씨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0 화씨. 자, 이거는 마이너스 40 섭씨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430 랭킨도 있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자, 이거 계산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1.8분의 430 랭킨도고, 자, 요거 정리하면 238.9 절대온도가 되고, 자, 요 절대온도에서 다시 273을 빼주면 섭씨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238.9K에서 273을 빼면, 그럼 뭐가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34도 4.1 이렇게 됩니다. 섭씨가 돼요. 자, 이 식이 좀 좋지 못하죠? 얘를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대온도. 이 절대온도는 여기서 273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240에서 273을 빼면, 그러면 마이너스 34도가 됩니다. 섭씨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낮은 온도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이제 좀 외웁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변형할 겁니까? 물론 절대온도 변형은 273을 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2번을 계산하기 힘들죠. 2번 무시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마이너스 40 화씨는 마이너스 40 섭씨하고 같거든요. 그러면요, 이거는 마이너스 50이 가장 낮은 온도입니다. 3번. 자, 여러분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문제하고 답만 불러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강좌도 별도로 제가 만들어서 제공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